안녕하세요. 캐나다 조기유학 전문 채널 TBC 유학원입니다. 보통 중학생 이상의 조기 유학인 경우 학생만 유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 초등학생 자녀인 경우 부모님 중 한 분이 동반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동반을 하시려면 체류할 집을 구해야겠죠. 부모님이 동반하시는 경우엔 집 계약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집에 대해서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캐나다에서 집을 어떤 식으로 구하게 되고 어떤 구조의 집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한국은 부동산에 전화해서 어떤 조건의 집을 원하는데 어느 집을 볼 수 있는지 물어보죠. 그럼 중개인이 집을 섭외해 놓고 약속한 시간에 만나서 하루에 두세 개 이상 같이 쭉 돌아보면서 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이렇게 하질 못합니다. 한국식의 집 계약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처음 많이들 당황하시죠? 캐나다는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먼저 원하는 조건을 정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요즘은 2인 가족이면 원베드 이상 계약이 가능하시고 3인 가족이나 그 이상이면 투베드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투베드라 하면 방 2개, 거실 1개의 구조인 거죠. 3인이나 4인 가족이 체류하실 건데 우리는 좁아도 좋으니 방 1개짜리 집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계약해드리고 싶지만 캐나다 집주인 측에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2인 가족인 경우 원베드 계약이 가능하시고요. 3인 가족은 운이 좋으면 원베드도 계약이 가능하지만 투베드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폭넓은 집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4인 가족이라면 당연히 투베드 이상의 집을 알아봐야 합니다. 유학생들이 선택할 집의 구조는 콘도와 타운하우스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하우스나 아파트도 매물이 있긴 합니다만 하우스는 너무 넓고 방도 많고 렌트비도 많이 비싸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이 되실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 집에 세탁기가 없고 코인으로 사용하는 공용 세탁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이 많이 불편합니다. 한국 정서와는 조금 안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콘도 아니면 타운하우스입니다. 콘도는 한국의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빌트인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오븐, 인덕션, 아일랜드 식탁, 식기세척기 등의 전자제품이 포함되어 있고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등의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콘도 1층에 경비원이 상주하여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오기 힘들고 보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 주변이 번화하고 콘도 내에 마트나 쇼핑몰 등 작은 상점들이 입점해 있어서 편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나 타운하우스에 비해서 집이 따뜻한 편이고요. 바닥 처리가 대부분 마루로 되어 있어서 비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께 더 깨끗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시는 한국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조가 바로 이 콘도입니다. 반면에 타운하우스는 조금 더 캐네디언스럽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콘도는 번화가에 위치해 있는 반면에 타운하우스는 주택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콘도처럼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거나 건물 내에 수영장, 헬스장 같은 부대 시설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우스를 축소해 놓은 단독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운하우스는 앞마당 또는 뒷마당이 있고 잔디를 밟고 생활할 수 있으며 집에서 마음껏 뛰어도 아래층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타운하우스는 1층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2층부터 주방과 거실,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고 3층은 방과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신축들은 타운하우스도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바닥이 카펫으로 되어 있는 타운하우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타운하우스는 콘도에 비해서 조금 더 춥습니다. 콘도는 한국인 유학생을 포함하여 외국인들이 많은 편이지만 타운하우스는 한국 분들께서 그리 선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동네에 캐네디언 분들이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캐네디언 주민들과 밀접하게 생활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에 말씀드린 캐네디언스럽게 생활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부분을 뜻합니다. 자녀들의 학교 신청을 먼저 하고 배정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의 학교를 기준으로 주변 집을 탐색합니다. 학교를 결정할 때도 사실상 그냥 무조건 학교가 좋냐 안 좋냐, 한국인이 많냐 적냐 이것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매물도 많고 좋은 콘도나 좋은 타운하우스를 구할 수 있는 동네인지 이런 부분도 염두를 하고 학교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학교가 좋다고 해서 배정을 받은 경우 동네에 구할 콘도가 없어서 멀리 집을 구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몇 월에 입국할지 결정을 합니다. 보통 캐나다의 집 계약은 대부분 매월 1일입니다. 9월 학기 입학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8월 1일 또는 7월 1일로 집 계약을 준비합니다. 8월 1일로 콘도를 계약하게 되면 출국일은 8월 1일에서 10일 사이로 정하시게 될 거고요. 캐나다에 입국하시면 호텔이나 민박집에 계시다가 옮길 필요 없이 바로 미리 계약된 집으로 입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대부분 1년입니다. 한 달이나 2달 정도의 짧은 집 계약을 원하실 경우에는 에어비앤비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따로 알아보셔야 하고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정식 계약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최소 1년 계약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집을 알아보게 됩니다. 조건에 맞는 집들이 추려지면 먼저 집주인한테 유학생과 계약을 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봅니다. 매물이 아무리 많아도 우선 집주인이 유학생과 거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학생과 거래를 하겠다고 하면 오픈하우스 날짜를 물어보고 언제 방문할지 약속을 잡습니다. 약속한 날짜와 시간에 매물을 직접 보러 가는데 방문이 며칠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식으로 생각하실 경우에 좀 답답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집을 보러 가면 그때 저희가 자세히 동영상 촬영과 사진들을 찍어 오게 됩니다. 그럼 부모님께서 그 자료들을 살펴보신 이후에 마음에 드신다 하면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집주인한테 지원서를 써서 입주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힙니다. 좀 까다롭죠? 지원서를 제출한 가족이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가족인 경우 경쟁이 붙을 수도 있죠. 그럴 땐 집주인이 본인한테 유리한 가족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 인원수가 좀 더 적거나 너무 어린아이가 없거나 하는 이런 경우죠. 어떤 가족이 더 깨끗하게 사용할 것 같은지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만약 우리를 선택하면 그때 바로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고요. 만약 저희를 뽑지 않았다면 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계약 진행을 시도합니다. 저희는 10년 넘게 해오던 일이라 그냥 무덤덤하지만 캐나다 유학 준비를 하시면서 처음 집을 알아보시려는 부모님들은 이런 내용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이번 학기 때 계약한 2베드 플러스 1댄의 구조의 콘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댄이라는 구조를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댄은 문과 창문이 없는 창고 같은 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댄은 사용하시는 분의 스타일대로 꾸밀 수 있습니다. 드레스룸이나 공부방, 놀이방, 창고 등의 다용도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댄입니다. 댄이 있는 구조면 투베드보다 조금 더 평수도 넓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콘도가 원베드, 그리고 원베드 플러스 원댄, 그리고 투베드, 그리고 투베드 플러스 원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콘도는 49층짜리 하이라이즈 뷰 콘도입니다. 고층 콘도죠.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이 번화하고 밝습니다. 바로 앞에 정류장도 있고요. 그리고 콘도 내에 작은 쇼핑몰과 마트가 입점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지 않고 콘도 내에서 간단한 생필품 구입과 식사가 가능해서 매우 편리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앞에 댄이 위치해 있네요. 그리고 거실에 붙박이 옷장이 있고 거실, 욕실입니다.
그리고 빌트인된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고요. 거실엔 오븐, 전자레인지, 인덕션, 빌트인 냉장고가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과 안방 붙박이 옷장입니다. 역시 고층 콘도라서 뷰가 정말 좋죠. 끝내주네요. 이제 여긴 거실이고요. 거실 문을 열면 발코니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베란다죠. 여긴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도 역시 붙박이 옷장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체가 마룻바닥입니다. 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콘도는 대부분 바닥이 마루로 깔려 있습니다. 카펫이 깔린 콘도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거실은 대부분 마루고 가끔 방만 카펫으로 된 곳도 있습니다. 집을 알아볼 때 체크하셔야 할 세부 항목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공과금 포함 유무인데요. 이게 집마다 다 다릅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수도세는 포함되고 가스비도 포함되네요. 근데 전기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써있고 주차는 한 대 무료 포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빌딩 내 부대시설은 헬스장, 수영장이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콘도 계약 시 빌딩 내 부대시설이 다 다르고 집마다 공과금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도 다 다릅니다. 어떤 집은 공과금이 전부 다 포함인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집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 하면 월 렌트비만 납부하시고 추가 비용이 하나도 없는 거죠. 캐나다 콘도는 세입자가 관리비를 따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냅니다. 그래서 월 렌트비와 공과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캐나다에서 집 구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저희 유학원을 통해 동반 유학을 준비 중이신 부모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이해도가 높아지실 것 같습니다. 지역별 평균 렌트비에 대해서는 따로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